안녕하세요. 문화충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영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신아람 씨가 또 이제 다시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 그때 한번 같이 진행을 했는데 문화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이제 이렇게 게스트와 함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사실 좀 걱정하고 왔었거든요. 긴장하고. 네, 근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게 막 생기고 알아가는 것도 많고 해서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한 시간 금방 가요. 네, 사실은 우리 게스트분들도 특히 이렇게 그 컨텐츠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 게스트분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한 시간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보통 한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보통. 맞아요. 다들 2시간, 어디 3시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팟캐스트 포맷으로 해서 그냥 한 3시간은 그냥 쭉 가가지고 그냥 편집해가지고 그냥 올릴까 이렇게 네, 이런 너무 생각도 하고 아까워요. 있어요. 네. 신아람 씨, 요즘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이 이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쵸. 우리 애들은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내비두는 편이었어요, 요번에. 솔직히 뭐, 커먼 코어에서 제가 망했어요. 커먼 코어 그거를 아들한테 가르치다가, 오 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포기를 하셨군요. 아니, 포기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세상이,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학원으로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그런데 특히 편하죠. 근데 특히 한국 부모님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되게 그 아이들 교육에 열정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더 비싼 곳에 살아가지고 학군이 좋은데 이렇게 찾아가고.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학군이 좋은 데를 찾아가도 이 LAUSD, 캘리포니아 자체에서는 좀 그 진보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마찰이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부모님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거를 배우는지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나라 또는 그 주에서 여러 가지의 그 woke라고 하든지 좀 여러 가지의 그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자, 유수연님, ABC 교육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마베어 대표님, 최윤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네. 홈스쿨링 그런 그게 홈스쿨링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차세대 살리기 컨퍼런스를 우리가 제1회 6월 3일 날 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인터뷰하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등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사무실이 그 100명 이상 못 받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꽉 차서 우리가 등록 마감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냥 100명 네. 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럼 넘었겠네요. 100명? 넘었죠. 그러면은 넘은 분들은 뭐 어떻게 다음 그러니까 기회에 다음 이번 7월 8일 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고 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젊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왔어.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예. 그 LAUSD 또는 그 LA의 네. LA 카운티에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엄청 있죠. 예. 우리 윤 대표님이 혹시 그 젊은 그 부모님들 많이 상대했잖아요. 네.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건 확실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사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 하시던 분들이 좀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팁을 얻어 가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엄마들이 또 저희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가정들이 이제 홈스쿨을 하고 계시고, 또 사립학교로도 보내시고 계신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학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공교육이 우리의 그 절대적인 옵션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좋은 학군을 위해서 또 이사를 가셨잖아요. 근데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하는데 좋은 학군에 가가지고 결국은 홈스쿨링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토렌스 유니파이드 디스트릭트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네. 너희들 성교육 받았냐? 네. 뭐 아니면 그런 교육할 때 뭐 이런저런 요소 있었냐? 네. 거기서는 그게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보수적인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토렌스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좀 심한 그런 성교육 같은 거는 아직 안 하는 것 그 같아요. 이유가 보면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예. 아세요 혹시 어떻게? 예, 이유가 있어요. 일단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다 가리키게 돼 있어요. 네. 10년 전에 Comprehensive Sex Act, Healthy Youth Act 이런 걸 통해 갖고 법적으로 다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더 인volve 돼 있고 네. 부모님들이 깨어 있는 그런 디스트릭에서는 대놓고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 토렌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2세, 3세들 많죠. 중국인들도 그렇죠. 많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인volve 한다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민자들이 많은 얼바인하고 이제 플루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놓고 해요. 예, 그래서 third party, 그러니까 Planned Parenthood 이런 데를 불러들여서 성교육을 시켜요. 선생이 직접 안 하고. 플랜 페런트에서 와가지고 Planned Parenthood이 학교 와서 소속이 아닌. 그렇죠. 이런 LA 네. 유니파이드나 이런 데는 이렇게 부모님 인볼브먼트라든지 교육위원도 거의 인볼브 안 하고 그냥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주민들하고 디스커넥트해서 뽑히잖아요. 워낙 디스트릭이 크니까. 이런 데는 플랜 페런트हु드이 완전히 장악하죠. 그 아람님 그 플랜 페런트는 그냥 그 third party라고 말하기보다는 플랜 페런트는 그 뭐라고 클리닉이에요. 그렇죠. 낙태 클리닉이에요. 예, 어버션을 예. 강행하는 클리닉인데 낙태 클리닉에서 와서 이제 그렇죠. 성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플랜 페런트हु드이 정치 자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플랜 페런트हु드이 들어와 갖고 아이들에게 완전 섹슈얼라이즈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성교육을 그냥 교육이 아니라 트랜스를 어떻게 트랜지션 할 수 있고 그 트랜스젠더를 완전히 가리키고 인덕트리닝 하는 그런 식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성교육을 여자 남자 여자 그런 성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컨트라셉티브를 쓸 수 있고 성기구를 어떤 기구를 쓸 수 있고 이런 아니 것들을 기구까지 그게 네. 커리큘럼 안에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섹스 그런 거를 토이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걸 안 그런 거 받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데 그냥 옛날식으로 성교육을 아주 미니멈 하는 그런 스쿨도 있어요. 그냥 네. 스쿨 디스트릭 맨데이트, 세크라멘토 맨데이트를 겨우 비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디스트릭이 있나 하면은 그걸 넘어서서 더 프로모트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오이 있죠. 오이. 네. 오이에다가 콘돔 씌우는 거. 예. 이런 컴피티션을 해요. 아 누가 더 빨리 클래스 하나? 안에서 누가 더 빨리 이걸 씌우고 저기 뛰어갔다 오는 그 그런 것도 컴피티션을 하나의 한다고요? 성교육 엑서사이즈를 중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make it very natural. 예. 그리고 그 낙태도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부모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낙태 자체가 좀 네. 보호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예를 들자면은 어린 아이가 minor, 네. 예, 미성년자가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낙태 클리닉에다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냥 부모 모르게. 제가 real story를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라티노 아줌마가 저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자기 친구가 학교에서 그 도우미 있잖아요. 학교에도 도우미가 많아요. 그래서 도우미? 선생님 어시스턴트 외에. 티처.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예. 리세스나 런치 시간에 애들 그 슈퍼바이즈 하고 하는 이런 그 또 미니멈 웨이지 받고 일하시는 분들 라티노 엄마인데 아줌마인데 자기가 학교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클리닉에 라이드를 주고 왔는데 보니까 낙태하는 거였다. 근데 이분은 어머.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어머.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이한테 낙태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그거를 부모님의 동의 전혀 필요 없으니까 법적으로 보호가 돼요. 플랜 페런트훗은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모든 그 손이 뻗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플랜 페런트훗이 뻗쳐 있는 그 줄을 타서 트랜스 그 호르몬 테라피 그런 것들이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저는 이제 그 성교육을 받았을 때 네.
좀 옛날이죠. 근데 성교육을 받았을 때 뭐 콘돔 끼는 거 뭐 그런 거조차 없었고 콘돔이 뭔다 뭐 이게 콘돔이다 뭐 이거 보여주고 성병 위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콘돔을 껴야지 이제 그 성병 같은 게 안 걸리고 뭐 그렇죠. 임신도 안 하고 이렇다 뭐 이런 위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컨트라셉티브 이용하라고.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성병을 걸리고 또 임신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네. 그런 위주로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레즈비안 교육도 있고 게이 교육도 있고 그리고 네. 또 그 트랜스젠더 교육도 네. 있다고요. 이게 예, 지금 트랜스 크레이지네스잖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로 캘리포니아에 10,000명을 하여했어요. Mental Health Professionals. 10,000명. 그러니까 선생 외에. 오케이. 선생이 아니라 이 10,000명은 strictly for transgender 그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0,000명. 그 예산이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of dollars. 그리고 예. 그 이제 그 성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이거를 커버리지가 나오죠 이게. 그렇죠. 100% 나라에서 다 우리 세금 그럼 그게 돈으로 세금으로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 나이 제한이 없나요? 몇 살? 나이 제한이 that's a good question. That's a 우리 good question. 윤 대표님이 answer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법안이 AB 665라고 이게 네. 이제 12살 이상인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이제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포스터 케어로 보내니까 포스터 케어도 LGBTQ 시설이에요. 그냥 거기로 동의하지 아이들을 보내고 부모님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은 몰라요. 얘가 어느 날 아침 학교를 갔는데 집으로 안 온다. 그럼 얘가 애를 트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런 그 트랜스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2살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썰저리를 받고 처음에 이제 그 호르몬 테라피부터 시작하죠. 호르몬 테라피로 갔다가 이제 점점 그런 아이들의 그 테스티머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테스토스테론 그걸로 테스토스테론,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그 썰저리로 바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쪽으로. 근데 이제 부모 12살 동의 이상이면 없이. 네. 12살 이상이면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지고 기저귀까지 갈아주고 뭐 여기서 잠못 밥 자고. 먹이고 재우고 뭐 하고 거의 24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살아왔는데 네. 어떻게 그 학교에서 뭐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아이를 보는 사람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나 왜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이 모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5시간도 부모님이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시간도 아니에요. 중학교서부터는 1시간이잖아요. 그 그렇죠. 1시간 중에 애하고 말 한마디 섞이지 않고 1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너 찬스다. 오케이, alright. 예.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우울하고 사춘기 때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중에? 예. 그죠? 그런가 봐요. 우울했어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 그러니까, 늘 있죠. 나 시험 잘못 봐도 우울해. 기분 너무 다운되고. 엇나가고 그렇잖아요?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아빠한테 혼났어. 언니하고 싸웠는데, 저 언니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은, 막 너무 화가 나. 아니, 그런 시기를 안 겪은 사춘기 애들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그거 잘하는 네. growing pains라고 하죠. Exactly. 그게 잘하면서 이렇게 서로 뭐 다툴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자기가 시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필요한 수도 거잖아요.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단체가 차세대 살리기 트럼펫이잖아요. 네. 차세대 살리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 라디오 코리아 와서도 계속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게 알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순식간에 법들이 몇십 개씩 계속 패스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다 빼내라는 게 아니라 공립학교가 어떻다. 옵션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예. 왜냐면 저는 내 딸의 엄마고 또 목회를 25년 했고 학원 원장으로서 30년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진짜 가슴 아파요. 제가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려요, 진짜. 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네. 트랜스젠더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렸을 때 트랜지션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2살, 13살 이때 트랜지션 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같아요. 네. 100%. 네. 진짜 누가 그 남자라 그래도 어머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트랜스젠더 그 커뮤니티에서 네. 이 조기 좀 어렸을 때 이거 하는 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이걸 많이 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가 일찍 헷갈리면 그게 시작이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헷갈리고 뭐 그러면은 빨리 해라.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10살서부터 거의 20살까지는 It's a time of confusion. 그리고 우리 몸 자체 내에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말도 막 해요. 우리 딸들도 4명 중에 1명이 좀 이 호르몬이 이렇게 좀 업앤다운 기복이 심한 애가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You're the worst mom. 피값 좀 늦게 갔다고. 예, 중학교 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애들 못 키워요. 아, 그냥 사춘기니까 이런 식이다. 그리고 참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모성애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애비 멀티네스라고 딸이 결국에는 양육권 뺏기고 트랜스하고 수술해서 죽었어요. 알케이리아 하이스쿨. 바로 네? 여기 알케이리아 하이스쿨. 아 근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 자살했어요? 네, 엄마가 얘를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양육권 뺏겨서 16살 때. 한 명은 에린 프라이데이라고 지금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액티비스트 엄마인데 이분은 진보 민주당이에요. 변호사예요. 딸이 트랜스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돈 10만 불을 쏟아붓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얘 셀폰을 눈물을 흘리면서 뺏고 얘를 그 호르몬 테라피 받는 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게 벌써 한 4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법이 엄마가 권위가 있었어 조금. 예. 그래서 학교에서 빼내고 자기 딸을 살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전쟁을 하면서 이분이 액티비스트가 돼서 이 2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은 딸을 잃었고 한 명은 딸을 지켰어요. 한 명은 에비게일 멀티네스는 법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뺏기고 딸도 못 보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엄마들도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갖고 이 2분이 지금 그런 액티비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아이는 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에일리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밝고 여성스러운 애가 중학교 이제 사춘기 들었으면서 그냥 우울증. 근데 우울증이 이제 이게 시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휴대폰. 핸드폰. 남자애들은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고 여자애들도 어마어마한 그 만화, 애니메이 이런 거에서 어두운 세상을 들어가게 돼요.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왜? 이거 안 좋은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어두운 걸 보면 어두워져요. 그런 거를 애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에일리라고 이 에비게일 멀티네스 딸이에요. 조금 우울하니까 학교에서 선생이 트랜스 테라피를 계속 상담을 해주면서 너가 트랜스일 수도 있어. You're born in a woman's body.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 얘가 트랜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엄마가 그걸 동의를 안 하니까 양육권을 뺏긴 거예요. 엄마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그죠? 애가 있으시죠? 그쵸, 있죠. 모성애가 어때요? 애가 아프면 잠 안 자죠? 못 자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암만 내가 몸이 피곤하고 부셔져도 기저귀 갈고 애가 열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게 모성애예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 이북에서 엄마 혼자 남편 다 죽고 다 사망하고 애 넷 데리고 혼자 과부로 애 넷 훌륭하게 대학 다 보내고 검사 판사 만든 게 그게 엄마예요. 이 2 엄마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트랜스 무브먼트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살한 네. 친구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한 다음에 이제 더 우울증에 트랜지션을 빠졌어. 후회하고 싫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트랜스를 해서 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식 같은 거는 절대 이제 절대 안 하죠. 그게 어떤 면이냐면은 이제 트랜스 친구가 그 내가 트랜스가 되겠다 하면은 이제 트랜스 커뮤니티는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한대요. 막 I love you. yeah. 야. 근데 이제 내가 후회한다.
아니면은 디트랜지션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서부터 매장당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트랜스 커뮤니티, 그걸 그렇게 따뜻하게 반기던 그 트랜스 맞아요. 커뮤니티가 이제 예. 디트랜지션 하면은 예. 이제 그렇게 확 180도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디트랜지션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유튜브든지 아니면은 네. 뭐 아티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그런데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그렇죠. 네. 안 알려줘요. 이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트랜스 커뮤니티에서도 이거는 덮으려고 그래요, 보면은. 자기는 어젠다가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트랜스젠더 그 트랜지션을 할 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의 그 사이코테라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날리시스를 그렇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트랜스젠더 그 시술이 아니죠. 완전 수술이죠. 수술하고 수술이죠. 그뭐 트랜지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의사가 넌 트랜스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이거 안티가 많이 생기면서 또 이제 그 반발이 라이센스 나오는 뺏겨 거죠.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뺏기는 게. 의사 health medical professionals 라이센스 뺏겨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네. 못 해요? 아니 이거는 gender dysphoria. 예. 그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우울증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 21살 넘어서 동성애와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싶어? 수술을 하고 싶어? That's on you. That's your freedom. I have my freedom. 근데 우리가 애들은 건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렇죠. 제가 윤 대표님이 마마베어 대표잖아요. 왜 마마베어를 시작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잠깐 쉐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잖아요. 엄마고, 이제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홈스쿨로 한 2년 전부터 이제 뺐는데, 점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보니까 이건 정말 탁색이에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많은 노출을 그래도 저희들이 자제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서든 아이들이 본인이 귀에 솔깃한 내용은 어디서든 뭐든지 픽업해서 저한테 딜리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홈스쿨로 자라난다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이제 커서 만나야 될 아이들은 정말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만 지켜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다 지켜야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엄마들을 모으자. 그래서 지금 미국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공청회 가서 따지고 그런 그 포르노그래피가 들어있는 책들을 이런 거를 이렇게 리뷰하는 거죠. 너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공청회를 정말 속된 말로 찢어 놓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글로 다 적어놓고 그림으로 다 적어놨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그걸 그냥 가서 읽었어요. 내용이 어떤지 관계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읽기만 했는데 공청회 분들이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냐고. 나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내용을 그냥 여기서 듣기에도 불편한 내용을 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으로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공립학교도 그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도 눈치를 보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토렌스 그 스쿨 디스트릭트처럼.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마마 베어라는 오르거니제이션을 만들게 됐죠. 그 최윤 선생님은 이렇게 그 아이들이죠. 네. 저는 책 들고 들어오는 애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몇 살인지 다 물어봤잖아요. 휴대폰 보고 뭐 아니면 아이패드 뭐 네, 이런 거 몇 하는데 살인데 책을 들고 다니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루틴리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남편이랑 얘기한 게 아이들에게 16살 이전에는 절대로 핸드폰은 아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홈스쿨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립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를 핸드폰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환경이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게 사실 부모님들이 조금만 그 안에서 더 학교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핸드폰을 보거나 미디어를 보거나 이런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를 필터링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주지 않는 게 굉장히 가장 좋고요. 정말 피치 못해서 줘야 된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는 그 필터링하는 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깔고 아이들이 보는 걸 정말 제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이들에게도. 그 한번 그 어떤 성교육 어떤 선생님이 그 성교육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근데 이분은 되게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내 성향에 생각이 없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성교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그 게이 섹스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기구를 사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이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고 뭐 어쩌저쩌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플라센시아예요. 예? 플라센시아 하이스쿨. 플라센시아에 있는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한다고요? 그거를 네, 학생들이 레코딩을 한 고등학교였든지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건 어찌됐든 간에 그 성기구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세히까지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참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학생이 레코딩을 한 건데 이제 이 좀 센서리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끌리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성 네, 네, 섹슈얼리.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이유하거나 이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혼내면서 그 사람들을 그 범죄 단어로 쓰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minor attract person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맵. under 5 years old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캐리고리로 넣지 말고 마이너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예, 그것도 너희들이 해야 하나의 된다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불법인 행동이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정말 점점 뭐 그 24살하고 있죠. 뭐 14살 뭐 그 작년에 관계가 Consensual Sex Act가 패스됐잖아요. 그러니까 statutory rape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14살과 24살이 성관계를 해요. 근데 컨센슈어 그 14살짜리가 오케이 했다라는 하에 it's okay. 더 이상은 그게 크리미널이 아니에요. 12살, 22살 오케이. That's crazy. 예, 그러니까 That's nuts. 이제 이런 법이 보면은 그 법이 패스가 되자마자 또 매춘업이 legalize 됐어요. 그러니까 prostitution is legal in California. 그 법이 패스가 됐죠. 그 다음에 아니 진짜 prostitution is legal. 그럼요. 작년 9월 달에 이 법이 패스가 됐는데 8월 달인가 게빈 뉴섬이 뭐라고 LA 타임스에 나왔냐면 I want to give dignity to the sex workers. People who work in the sex industry. I want to give dignity. 그러면은 애들 마차 끌고 창녀들 옷 벗고 있는데 지나가야 돼 엄마가. 가난한 동네 아니, 살면은. 안 그래도 그 뭐지 그 제가 그 사우스 LA 그쪽에 예.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냥 농담이 아니고 네. 여성분들이 그냥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4명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하의를 안 입어요 아예. 예. 하의를 아예 안 입고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예. 난 이거다 매춘이다.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6학년짜리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예. 걔가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세상에 진짜 야 이거 예. 이게 합법이었군요. 합법이 됐어요. 저는 왜 이렇게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와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세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겠어요 캘리포니아? 해야죠. 네. 다는 할수 못 있으니까. 살려도 저는 사명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소명이고 이 생각만 하면 눈물 나. 그래서 저희도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저희들이 사실은 뭐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학부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정말 그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도움을 주고 그 아이의 또 그 가정의 삶이 바뀐다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죠. 그럼요. 저도 이 오기 전에 문화충격에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단지 우리 학군 좋은데 찾아보고 뭐 평점 네. 찾아보고 뭐 여기가 안 좋으면 뭐 사립을 고려해야 되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얘네들이 네. 학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이런 걸 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네. 꼼꼼히 봐야 되고 혹시나 그럼요. 내 가치관과 내 가족의 가치관과 다르고 그렇다면 이건 학교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럼요. 근데 예. 그런 변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그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은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돈을 벌겠다고 이 호르몬 테라피 이런 것도 그렇고 성전환도 그렇고 it's a multi-billion dollar industry. Planned Parenthood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모든 법들이 앞으로 이 North America가 우리 미국이 가장 sex traffic, children sex slave의 가장 biggest 수요가 제일 많아요. 이 아메리카가. 그래서 지금 오픈 보럴로 들어오는 이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리는 게 하루에 14 빌리언인가 그렇대요. billion? 예. 하루예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모든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적에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알아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이 부모의 권리 자유마저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에요. 스쿨 보드 미팅에 쳐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를 지켜야지 되는 그런 때가 온 거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을 넘게 상원 의원으로 일했던 세네터 윌스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 If you love your children, you need to flee California. You need to flee. We are moving towards the pathway of the Handmaid's Tale. California is becoming the new Gilead, and it just breaks my heart. I'm born and raised in this state. I love this state. I'm not going to stay in this state because it's just too oppressive, and I believe in freedom, and so I'm going to move to America when I leave the legislature. He said, flee California if you love your children.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라. 지금 그 정도로 지금은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법이 미친 거예요. 맞아요. 법이 네. 완전 미쳤어요. 네. 뭐 대부분 보면은 이제 네. 그 좀 진보적인 그런 우리 휴지가 있으면 우리 그러게요. 유수연님 눈물까지 흘리시네요 지금. 나오세요, it's okay. 근데 보면은 그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들이 좀 법이 이상하고 그 너무 약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워싱턴인가 그 오레곤인가 일단 모든 마약은 다 디크리미널라이즈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예 그냥 시에서 그냥 다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쩔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펜타닐에. 사람들을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다 좀 Democratic state이에요. Blue states. 텍사스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런 교육 없어요. 플로리다 이런 교육 없어요. 못하게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오레곤, 시애틀. 워싱턴, 네. 또 뭐야 그 미시간도 이제 뭐 다 이제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계속 투표를 그쪽으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policy하고 그런 뭐 정책을 따지지 않고 네. 교육 환경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근데 그거 좀 제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거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문화 충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아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어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 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 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네.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 거니까 울지 말고. 알았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네, 문화 충격. 오늘은 신아람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마베어 대표님 최윤님과 또 ABC 교육위원님 유수연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보면은 이제 조기 교육, 초등학교하고 뭐 이렇게 중학교까지 이렇게 홈스쿨링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마베어 대표님은 학교를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내실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홈스쿨링으로 이제 대학까지 홈스쿨링으로 가실 건가요? 당연히 저는 대학까지 홈스쿨링으로 하고, 사실 이게 홈스쿨링이 좋은 점이 아이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도 이제 옆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정말 좋아하면 눈을 떠서 바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여유롭게 자기가 해야 되는 아카데미컬한 코스도 정말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지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디벨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또 요즘 교육이 이제 계속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진짜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엘리멘터리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내가 잘 지켰어요. 그래서 뭐 미들스쿨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더 사실 또래 집단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고, 본인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진짜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헷갈릴 만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에비게일, 그분이 이제 스토리가 에폭타임즈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고,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살한 친구, 그 친구도 계속 본인이 헷갈려 해요. 컨퓨즈 해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 아이를 계속 넌 트랜스야라고 이 주입해주는 친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오빠랑도 얘기하는 걸 맞고, 그래서 이 친오빠가 왜 너 집에 안 와?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얘는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이제 위스퍼 하듯이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레러를 받은 게 커스터디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해를 네.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리얼 스토리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SNS, 그다음에 특히 틱톡, 그리고 지금 틱톡 보시면 정말 드래그 퀸들이나 또 본인이 트랜스젠더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진짜 그런 아이들이 혹할 만한 영상을 굉장히 만들어요. 어떤 게 저는 봤냐면, 어떤 트랜스젠더가 영상을 찍었어요. 트랜스젠더가 되면 뭐 우울하고 자살 뭐 이런 충동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화면이 짠 바뀌면서 No, we are full of joy. 그래서 너무 막 해피하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혀 받지 못하죠. 아이들이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을 주입할 때도. 뭐 최 일단 대표님.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예. 그럼요. 아니 네. 최 대표님 드래그 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드래그 퀸은 무엇인가? 뭐고 이제 그 자 네. 보면 모르는 드래그 퀸 하면 제가 루폴이라는 드래그 퀸을 네네. 처음 알게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드래그 퀸은 트랜스젠더인가요? 아니면은 종류 트랜스젠더는 그냥 다 카테고리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룹에서 네네. 본인들이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드래그퀸 그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 캐피럴까지 들어가서 그 레지스레이처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래요. 영상 보셨어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애덤 스캇 그 스캇 스캇 윌크스. 그 의원이 그분도 이제 동성애자이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의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사람들 스캇 위너. 네네네, 스캇 위너. 그분. 예. 저번에 바이든이 그 nuclear official을 해가지고 또 non-binary 한 사람을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그 왜 빡빡머리가 시험 나가지고 저기 드레스 변태. 입고. 변태. 근데 잘렸죠. 그 사람이 잘렸죠. 왜냐하면은 배기지를 예. 훔쳐가지고 예. 훔쳐가지고 여자 옷을 훔친 거야. 근데 속옷. 어떻게 여자 옷을 훔쳐가지고 그걸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는 그 디자이너 거였던 거예요. 근데 네. 디자이너가 딱 하나 만든 거. 어머. 알아본 옷 하나, 거죠. 존재하는 게 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비싼 그걸 거. 입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백에서 이거 훔친 거라고 누가. 그러면서 이거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위원인가 이거 시가 아니고 스테이트 어셈블리인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동 포르노, 아동 예, 그 성, 그런 것들을 아동성. 이제 주변에다 막 이렇게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아니 이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캘리포니아 일당 독재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변하려면은 민주당의 키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상식을 차려서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해서 에린 프라이데이 같은 분들이 투표를 다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모든 법안이 패스가 돼요. 80명 하원 그렇죠. 의원 중에 62명이 민주당이고 40명 상원 의원 중에 32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냥 이렇게 피넛 사이즈. 캘리포니아에는 공화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존재하지 보면 되죠. 않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우리 한국 주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민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저도 맨 처음 이민 와서 청소회사, 바느질 공장, 페인트 회사 다 부모님 도와서 같이 읽어냈어요. LA 폭동 났어요. LA 폭동 나면서 이거 정치인들 이거 뭔가 양쪽 당이 잘못된 거야. 대충 알았는데 저는 목회길로 갔으니까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민 초창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피해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힘들어요. 네. 그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한 7만 명 정도 1년에 뭐 년 평균 이렇게 한 7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No. 네? 작년 더 많아요? almost 그러니까 숫자가 다 달라. 어떤 데는 500,000, 어떤 데는 800,000 예. 그러거든요. 1년에 그렇게 많이 떠났어요. 800,000? 800,000. 그러니까 어떤 데는 500,000으로 보도되고 어떤 데는 800,000. 그 전에는 10년 사이에 1밀리언이 이사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 alone over 500,000.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이 이사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만큼 나갈 것 같아 제가 볼 좀 때. 가빈 뉴섬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건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Never. 생각이 없나요? Never. It doesn't occur to them. 왜냐면은 그들은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 정부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자기네 어젠다만 푸시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World Economic Forum, Globalist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어젠다가 딱 결정되면은 모든 기업이 움직여. 모든 병원, 의사, 다 변호사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지. 법을 난 잘 법 모르지. 난 변호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상식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알아. I know what's best for my child, not the government, not the schools, not the teachers.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들고 일어서고 계몽시키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되는 때가 온 거죠. 그 AB 665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있는 법안도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AB 665가 납치법이에요. 납치? 예, 주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하원에서. 네, 주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게빈 뉴섬이 이제 사인을 하면은 법이 되는 거예요. 사인하겠죠. 네, 사인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사인이 돼서 이게 법이 되면은 우리 한인 가정에도 피할 수 없는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여기 왜냐면은 하루아침에 애가 집에 안 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네. 아이가 트랜스젠더 같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 애가 이제 학교 가서 말을 잘못하면은 네. 그걸로 바로 애를 납치해서 쉘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맨날 애를 저도 맨날 잔소리해요. 야, 좀 일찍 일어나. 이제 12시야. 빨리 자. 침대 정리해. 청소해. 아니, 엄마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의 권리와 권한을 점점 뺏어가요. 이거 이제 법이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법정 필요해요. 그 얼마 전에 그 뭐죠? Bill of Rights for Parents? 야, 뭐 이들은 그게 패스해라. 패스 안 됐어요, 이게? No, It not in didn't pass. California, yeah. Well, not in California. Yeah. 근데 다른 주에서는 이게 패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화당 주에서만 되지. 네. 이게 뭐 캘리포니아, 뭐 오레건, 뉴욕 이런 데는 잽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Just 당연한 상식. 내용이에요. Just common sense. 부모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지. 부모 아이에 대해서 알고 책임이 부모에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민주당 쪽에서 네.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애들- 어쩌고 I just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무서워서 애들 키우겠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 궁뎅이 두들겨 맞으면서 컸거든요. 저 언니들하고 많이 싸워서 좀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무서워서 애들 못 때려. 저가 한번 우리 아이들 발바닥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이게 자국을 내면 안 돼. 감옥 갑니다. 아, 감옥 네. 가요. 근데 이 에린 프라이데이가 자기 딸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Take the phone away. She's gonna hate you, but take the phone away. 전화기를 뺏고 압수하고 아이가 엄마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이 여자가 뭐랬냐면 변호사예요. 잘 나가는. 잘 때마다 자기가 맨날 며칠을 울면서 잤대. 그리고 어떨 땐 자기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대. 괴로운 거예요. 물론 내 아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독이야. 이 독을 부모의 권리와 권한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부모의 오늘 권리가 그- 어딨냐고.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일랜드의 한 도시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 도시에는 8개의 중학교가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제 투표를 통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 투표를 했는데 전원 합의가 나와서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네. 휴대폰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중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보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엄마들이 음. 남들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사주는 거지. 다 같이 우리 사주지 맙시다 하면 그럼요. 다들 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애들을 키웠는데 진짜 한국에서 보면은 애들 밥 먹어. 네. 휴대폰 딱 줘요. 네. 부모님 밥 먹고 술 마실 때 휴대폰 줘요. 그게 하도 보편화돼가지고 네. 다 저희도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휴대폰을 줬는데 솔직히 좀 후회가 되긴 돼요. 왜냐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냥 얘네들의 세상은 다 휴대폰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애들 키우기 더 힘들어졌는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을 반드시 그 락커를 만들어서 집에서 밤에 그 락커에다 집어넣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다 같이 애들 락커에다 것만 하는 게 집어넣고 아니라. 그걸 락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애들을 데리고 파크에 가. 운동을 해. 저는 애들 다 테니스 시켰어요. 테니스 다 varsity. 예, varsity 캡틴 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는 맞아요. 자연, 맞아요. 상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한 이틀 3일을 갖다 이것만 보고 있어봐요. 없는 병도 생겨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차세대 살립시다.
살려야죠. 그 컨퍼런스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네, Protect Your 궁금해요. Kids. 이 예. 컨퍼런스가 지금 저번에는 저번 달 6월 6일이었죠. 6월 3일. 예. 6월 3일. 예.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아, 너무 매어 터졌어요. 하도 성공적이어서 7월 8일에 예. 이제 날짜를 또 잡으셨네요. 알려주세요. 토요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그 부에나파게 감사하니 교회에서 정말 다행히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홈스쿨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장소는 6959 Knott Avenue 부에나 파크입니다. 감사하니 교회로 검색하시면 다 장소는 찾으실 수 있고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213-505-8166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네, 다 개인 친절히 번호인데, 친절히 네.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실 분은 sdnginfo@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미나 가면 어떤 내용들을 좀 들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번에는 그 스피커 두 분이 더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은 이제 Public School Exit이라고 그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모든 홈스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웹사이트에 쫙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걸 정말 수년째 액티비스트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이제 홈스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분은 브래드 데커스라고 이제 그 어디죠? Justice? Pacific Justice Institute이라고 변호사예요. 네. 목사님이고 변호사인데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양육권 뺏기는 이런 학부모들, 이런 억울한 부모님들 교회 문 닫으라고 한 이런 법률을 무료로 대행해 주신 분이에요. 무료로. 네, 그래서 이분을 꼭 모신 이유가 앞으로 665 때문에 양육권 박탈될 한인 가정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 당하면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고 또한 컨퍼런스의 중요한 거는 공립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는지 와서 아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애들이 있든 없든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문화, 전쟁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립학교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애들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대안, 홈스쿨링도 대안이지만 프라이빗 스쿨도 대안이고 여러 가지 차터 스쿨도 대안이에요.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와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컨퍼런스가 꽤 인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홈스쿨링을 옵션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저번에도 이제 성공적이고 이번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이메일을 stnginfo@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두 분 이제 그 다저 스테디움에서 한참 이거 시끄러웠었어요. 그죠? 네. 근데 두 분이 다녀오셨다고요, 다저 네. 스테디움. 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무슨 nuns? 네. 거기에 무슨 넌 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 저는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좀 이 LGBTQ 커뮤니티가 이런 프레이드 같은 거를 하고 뭐 이런 예. 표현을 할 때 예. 너무 섹스 쪽으로 가요. 예. So it's like hey, 남자가 남자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 서로 안고 오케이. 손 잡고 그쵸. 사랑해. 오케이. 인정. 어. 여자가 여자 사랑해. 오케이. 인정.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오케이. 다저 스테디움에 그것은 어떤 프로테스트나 데모 이런 게 아니라 기도 모임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시작을 했냐면은 카톨릭, 라틴계 카톨릭 신자들이 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게 됐냐? 동기를 알아야 돼. 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 이 드래그 퀸, 프라이드 먼스에 이번 올해 6월 달에는 이것이 메인 띠이 돼갖고 이분들이 프레이드 하는데 그 프레이드 중에 한 프레이드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십자가 뒤에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이 드래그 퀸 게이들이 성관계하는 그런 그 모습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하고 그런 그 액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드래그 퀸들이 다 남자들이 막 등치 이렇게 한 남자들을 일부러 이런 남자들이 그 넌 있죠, 넌 수녀 가운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그 서비스 어워드를 받는 거를 도시마다 하고 공원마다 하고 퍼블릭 라이브러리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조롱한 거잖아요. 카톨릭 신자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다 일어났어. 그래서 네, 이번에 저도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거. 우리 윤초희 한번 체험 얘기해 줘봐요. 그러니까 어땠나? 그분들은 아마 이제 그 카톨릭 아니면 종교에서
자기네들을 좀 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화가 어필하려고, 나가지고 어필하려고 그런 것 주로 같은데. very anti-Christ, 반 기독교 그런 그 스피릿이 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몇천 명 왔어요? 저희가 그 3시부터 6시, 7시까지 있었는데 거의 그 파킹랏이 계속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다음에 뭐 팍스뉴스, KTLA 이런 데서도 다 와서 이제 취재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갔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정말 Jesus is King. 정말 이 프라이드 먼트에 그런 이상한 플래그 보지 않고 지저스 이즈 킹이라는 그 팻말만 봐도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때 위원님도 이제 가서 스피치를 하셨고 여러 뭐 신부님도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여러 그다음에 이제 프레거유에서 일하는 어떤 청년도 와서 이제 스피치를 했었는데 정말 메시지는 하나예요. 정말 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그런 프로테스트가 된 동기 자체가 그 블라스피미잖아요. 정말 우리 종교인들을 모욕하고 특히 그 수녀님들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스피리추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월십도 하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이런 진짜 프로테스트가 계속 있다면 더 좋은 그 파지티브한 영향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저 스테디움의 그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서 이제 일단은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너무 보여줬잖아요. 좋았어요. 그거를. 그 다저 스테디움은 텅텅 비었고 네. 왜 아무도 안 갔으니까 네. 안 가는 거 사람들이 왜냐면은 LA 사는 이 라틴계들이 아니 우리 종교를 이렇게 조롱을 해? 그리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천 명 이상 모였어요. 5천 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있는 데만 하더라도 3, 4천이었는데 그 군데 포 코너에 몇천 명씩 또 이렇게 계속 행진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네. 카톨릭 신자들이. 네. 그래갖고 와 이거 소망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수현님 네. 라틴계하고 네. 한인들하고 뭉쳐야지 무슨 힘이 되는 거는 That's 훨씬 it. 것 같아요. 보면은. 뭉쳐야 됩니다. 되게 네.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당을 싫어해요. 민주당, 공화당. 네. 아니 그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야? 네. 일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그죠? 이번 토요일 날도 어떤 시위에 갔었냐면은 We are spears and shield 스페니쉬로 라틴계 이거는 worldwide organization인데 뭐냐면은 페도파일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Leave the kids alone. 우리 애들은 너희들의 장난 토이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 한 50명 모였어요. 애나하임에 네. 길가에서. 네. 예. 근데 거기 어떤 라틴계 여자가 욕을 하는데 그냥 F both 민주당 공화당 I'm NPP if you're Latina if you're Chicana 다 get your over here and fight for your community. 이제 people are tired of both parties. 그죠? 예, 지금 당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들의 투표는 정말 우리 주민과 우리 자녀를 위한 정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투표를 해야죠. 그 미국이 보면은 네. 미국이 좀 리드를 해요. 미국이 하는 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데. California leads.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네. 이제 그 트랜스젠더 선수가 네. 이제 그 여성 스포츠에 들어와가지고 평등법. 금메달 2개 하고 은메달 딱 하나를 맞아요. 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뭘 하면 다 수년 쫓아내요. 안에 한국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World Economic Forum, Globalist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는요 목회를 25년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나왔고 6개월만 파면 다 나와요.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니 뭐 하나 이렇게 딱 결정되면 어떻게 세 개 이렇게 쫙 퍼지지? 저는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어젠다가 딱 결정되면 어떻게 학교에서 슈퍼인텐던트 입에서까지 해피 할리데이로 10년 전부터 네. 메리 크리스마스 빼고 해피 할리데이 다 이들이 원하는 거 로봇이에요 로봇. 아니 이거는 상식 밖의 일들 욕 나오는데 상식 밖의 일들이 이렇게 그냥 위에서 딱 결정되면은 그냥 뭐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메디컬 네. 교육 그냥 짝짝짝짝 공산주의 같아. 맞아요.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꼭 신경 쓰시고 정책이 어떤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수연님,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이제 벌써 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마베어 대표님, 최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람 씨, 네. 이렇게 또 진행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